개는 옆으로 간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깨는 도둑개. 도둑개는 맛있는 코코넛을 먹으러 코코넛 나무에 오르기까지 한다. 인간의 아무런 방해 없이 거북들은 짝짓기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땅이나 바다나 거북들의 천국이다. 야생의 천국 알다브라는 아랍어 원인 알카드라에서 유래하는데 초록색의 것이라는 뜻이다. 이 섬을 처음 문헌에 기록한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아마 산호섬 내부에 있는 초록색 물을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알다브라 섬은 인도양에 있는 세이실 공화국의 여러 섬 중의 하나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640km, 수도인 마에 섬에서 11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산호섬이다. 알다브라 산호섬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이나 가기가 힘들다.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만큼 진귀하고 밀도 있는 알다브라만의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기이하고 독특한 생물들이 존재하는 세이셸 군도. 세이셸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이 2군데나 있다. 하늘을 덮을 정도로 빽빽한 야자수 숲이 있는 프라스린 섬. 수백만 년 전 대륙과 분리될 당시 있었던 고대 야자수를 볼 수 있는 신비한 섬이다. 잘 보존된 고대 야자수 덕택으로 발레 드 마이 공원은 83년에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고대 야자수 이름은 코코 드 메르. 이 코코 드 메르 야자수는 신비와 전설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여성 성기 모양을 닮은 열매 때문이다. 코코 드 메르는 암수나무가 따로 있으며 암나무는 여성 성기 모양의 열매를 맺는다. 코코 드 메르는 다 자라면 키가 무려 20m가 넘고 200년에서 400년까지 산다. 다 익은 열매의 무게는 20kg이 넘는데 겉껍질을 까면 여성의 성기를 닮은 열매가 나온다. That's a cocodeme. It's endemic plants of the Seychelles that grows only in the Seychelles, nowhere else in the world. This seed that I'm holding, it takes 7 years to be matured.
And the tree itself, it takes about 35 to 40 years to produce a fruit like this. 이 열매는 디저트 과일로 먹으며 속에는 반투명의 젤리가 들어있다. 만물의 이치는 오묘한 것인가? 음양의 조화를 따르듯이 거대한 숫꽃은 마치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한다. 이 숫꽃은 1m 정도 자라는데 도마뱀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독특한 야자수가 세이셸에만 있는 이유는 수백만 년간 대륙과 격리돼 있었기 때문이다. 세이셸의 원시적인 자연은 지구상 생명들의 진화 과정을 볼 수 있는 훌륭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세이셸의 개구리도 그런 한 이해가 된다. 정리된 민물 환경에서 양서류 생태 변화를 알 수 있게 한다. And it is smaller than a grain of rice. So this is supposed to be the smallest frog in the world. You can imagine something the size of a grain of rice. It has a heart, a vascular system. I think it's really amazing. 세이셸 군도가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증거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라디그 섬에서 볼 수 있다. 수백만 년의 풍화로 세이셸의 화강암은 절경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이 진귀한 섬들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섬 주민들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코코드 메르숲과 심지어 알다브라 산호섬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 보니 아이러니한 면이 없지 않다. 알다브라 산호섬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 정기 노선에 배나 비행기 편이 없어 제작진은 비행기를 전세내어 가기로 했다. 우선 세이셸 수도인 마헤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 걸려 어섬푸션 섬까지 간다. 어섬푸션 섬도 다양한 동식물 생태가 살아있는 섬이다. 여기서 다시 알다브라까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한 시간 반을 달리니 멀리 지평선처럼 보이는 알다브라 산호섬에 당도했다. 알다브라 섬은 산으로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에 높이가 최대 8m밖에 안 된다. 알다브라 산호섬에는 현재 원주민은 없고 연구소만 있다. 알다브라 동식물을 밀렵으로부터 지키고 생태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섬이자 다양하고 독특한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알다브라를 유네스코는 1982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했다. 알다브라 연구소에는 12명의 감시원들이 상주하고 있다. 1년 계약으로 교체를 하는데 고립된 섬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이곳을 지키는 요원은 훈련이 잘 되고 동기가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Firstly, if somebody comes here and they are spotted, and we spot them by maybe when they are
making radio contact. We get radio contact on here, and if we spot them, we try our best to maybe catch them. 코끼리처럼 육중한 다리. 마치 이티처럼 생긴 긴 목과 머리. 묵직한 등갑을 가진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은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무려 360kg이나 나가는 알다브라의 왕이다. 알다브라에는 자이언트 거북의 적이 없다. 포식자가 나타나면 온몸을 이 갑옷 속에 숨길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 거북이가 단단한 갑옷을 입었을까? 과학자들은 2억 년 전에 나타났던 유노토사우루스가 비밀을 풀어줄 것으로 보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갈비뼈가 가늘고 넓어지다가 결국은 한데 합쳐져 등갑의 기본 틀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 뒤에 나타난 파충류는 알다브라 거북의 골격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알다브라 산호섬은 적도 가까이에 있어 햇볕이 너무 강하다. 냉혈동물인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은 나무 아래서 잠을 자며 체온을 조절한다. 천적이 없어서인지 다리, 꼬리, 머리 할 것 없이 다 드러내놓고 푹 퍼져 잔다. 그런데 한 녀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잠자다 말고 한 녀석이 짝짓기를 시도한다. 갑작스런 소리에 다른 녀석이 동정을 살핀다. 1월에서 5월 사이는 알다브라 거북의 짝짓기철. 이 시기에는 매우 시끄럽다. 수컷의 울부짖음은 이른 아침에도 들리고 늦은 오후 시기에도 들린다. 해가 떨어져 그늘이 길게 생기면 거북들의 움직임도 부산하다. 저녁 식사도 해야 하고 물도 마셔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짝짓기가 급한 순놈도 있다. 순놈이 울부짖는 소리는 사실 짝짓기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단지 암컷이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발버둥 치지 못하게 위협하기 위한 것이다. 암컷이 응해주지 않자 수컷은 쥐풀에 주저앉아 버렸다. 알다브라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 게다가 산호 암석으로 된 섬이라서 물이 쉽게 빠져 비가 잘 괴지 않는다. 그래서 웅덩이에 빗물이 괴할 때 거북들은 충분히 물을 마신다. 알다브라 거북은 특이하게 물을 콧구멍으로 마신다. 이것은 산호 암초의 웅덩이가 얕기 때문에 입으로 먹기보다는 콧구멍으로 먹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알다브라 거북의 코가 앞이 납작해진 것은 환경에 적응하려는 진화의 흔적이다.
수컷은 보통 2마리의 암컷을 상대한다. 번식력이 뛰어난 것이다. 물 마시러 가는 암컷을 수컷이 재빠르게 쫓아간다. 수컷의 배는 암컷의 등에 올라앉을 수 있도록 오목하다. 반면에 암컷의 배는 평평하다. 만약 암컷이 짝짓기를 원한다면 4다리를 써서 일어선다. 그러나 짝짓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땅에 엎드리고 위로 일어서지 않는다. 원래는 거북들의 짝짓기가 성공하면 상당히 조용하다. 그러나 암컷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수컷은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다. 짝짓기는 보통 10분에서 15분 걸린다. 암컷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번에도 수컷은 짝짓기에 실패를 했다. 알다브라 거북의 소화기관은 특별하다. 풀이 없어지는 건기를 대비해서 이들은 한 번 먹을 때 최대한 많이 먹는다. 자신의 몸무게의 12%까지 먹이를 배에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먹이를 비축한 거북은 물과 먹이를 먹지 않더라도 1년 정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들은 이빨이 없다. 톱니 모양으로 생긴 입과 거친 혀로 풀을 먹는다. Explain. Yeah. Yeah, the plastron here, you see how it's concave? Because if it's a female, this is flat, and this one's concave, so this one sits on the female. And also their tail. The male is much longer than the female. The female is only small, you know, and the male's got, and the female's got much longer ones too than the male, because the female needs to dig the ground. This one here would be, I would say, less than 20 years. Yes, it's still a very young one. But you see they got elephant feet, you know, exactly the same. You know, very sturdy and very protected. And, you know, it hides its head here because it's scared, you know. But over here, they usually sleep with their head out, you know, because there's no predators, you know. The only predators are human like me, trying to scare it. We'll put it back now? Yes. 알다브라 산호섬은 4개의 작은 섬과 4개의 협곡, 그리고 거대한 초호로 이루어져 있다. 폭은 14km, 길이는 무려 34km나 되는데 서울 양재 톨게이트에서 수원 톨게이트까지 이르는 긴 거리다. 제작팀은 더 많은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이를 찾아 타카마카 건테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타카마카로 가려면 알다브라에서 가장 큰 협곡인 메인 협곡을 지나 초호를 가로질러야 한다. 초호를 지나자 얕은 물에 잠긴 맹그로브 숲을 만났는데 산호가 굳은 날카로운 석회암 바위가 제작팀을 괴롭혔다.
타카마카 탐사 후 제작팀은 헤어진 신발을 버려야 했다. 타카마카 건태 지역은 알다브라 거북의 90%가 서식한다. 그런데 황량한 바람만 불 뿐 10만 마리가 넘는다는 거북 무리는 보이지가 않았다. 우기인 지금은 곳곳에 퍼져 있어 물이 쪄 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 타카마카에서도 거북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 낮잠을 자고 있었다. 연못가인데도 죽은 거북 등갑을 발견했다. 아마도 뜨거운 건기 때 물가에 왔다가 말라버린 연못에서 열기 때문에 죽은 것일 것이다. 거북은 날카롭고 경사진 산호소키암 바위에 끼어서 죽기도 한다. 해가 저물자 거북들이 여기저기서 좋아하는 조류를 먹으러 연못가로 나왔다. 마치 네스호의 괴물처럼 다가오는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 알다브라 거북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때문에 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전설과 우화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전설 가운데는 거북이가 온 세상을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다. 조류가 풍성한 연못은 우기의 선물이다. 새들도 이곳에 와 먹이 활동을 한다.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아 식물의 나뭇잎이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 자이언트 거북은 경쟁자가 없는 바위투성이의 외딴 섬에서 자유롭게 번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 타카마카의 자이언트 거북들은 개체수는 많았으나 이상하게도 크기가 작았다. 타카마카 지역의 거북은 가장 큰 것도 40kg이 나가지 않았다. 피카디 지역의 거북이 100kg 이상 나가는 것과 비교해 너무 차이 나는 것이었다. 왜 그런 것일까? Because it's the amount of turtles there is in some area. Like here in Pica, there's not that much of turtles so there's enough of plant for them to feed on. But like on Grante, the population is very dense and the amount of vegetation in those places is not enough for them. So that's why they are much smaller.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육상의 왕,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과는 달리 새끼는 위태롭다. 수많은 도둑개, 까마귀 같은 포식자들에게 잠재적인 먹잇감이다. 실제로 10마리 중 1마리가 살까 말까 한다. 어미는 새끼를 낳기만 할 뿐이지 전혀 돌보지 않는다. 그래서 낙엽이나 바위에 숨어 어떻게든 클 때까지 살아가야 한다. 더 비극적인 것은 어른 거북들에게 밟혀 죽는다는 것이다.
알다브라 섬은 황량하고 거칠다. 그만큼 인간의 손을 덜 탔다. 알다브라는 생태 자연 환경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의 보고다. 지질학자들은 12만 5천 년 전에 알다브라가 여러 번 바다에 잠겼다고 주장한다. 이 산호소키암 바위는 과거에 있었던 진화의 과정을 설명한다. 마치 버섯 모양을 띠고 있어 산피뇽이라고 불리우는 산호소키암은 화산 활동 후 굳어진 산호의 석회질의 풍화와 바다의 침식으로 인해 생겼다. 해파리가 산다고 해서 붙여진 젤리피쉬 연못은 알다브라 섬이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것을 잘 증명하는 사례다. 새로운 종의 정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거꾸로 자라는 해파리는 이런 신기한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 약 2천만 년 전, 알다브라 섬은 화산 폭발로 처음 생기게 되었다. 그 후 산호초가 섬 주변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섬은 여러 번 침강과 융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가라앉아 버렸다. 바다로 가라앉은 화산암 지반 위에 산호가 뒤덮였고 12만 5천 년 전에서야 비로소 현재 산호섬의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후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 등 수많은 동식물들이 이주해 섬은 알다브라만의 고유종으로 진화하는 산호섬으로 변화해갔다. 알다브라 산호섬의 동물들이 다양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맹그로브 숲 때문이다. 구남새와 붉은발 부비에게는 서식처를 조성해주며 많은 물고기들에게 풍부한 영양을 제공한다. 협곡을 따라 산호섬 주변에 생긴 맹그로브 숲 수면은 마치 거울처럼 투명했다. 숲은 바다와 육지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맹그로브 숲 수면 아래에는 수많은 점퉁도움이 무리를 지어 유영을 하고 있었다. 인간의 출현에도 이들은 놀라지 않았다. 맹그로브는 소금이 있는 땅에서도 잘 자란다. 뿌리를 통해 염분을 배출하거나 잎이나 줄기를 통해 과다한 소금을 분비함으로써 체내의 염분을 제거한다. 맹그로브 숲 아래에는 먹을 것이 많다. 따라서 산호초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 어릴 적에 자라나는 생육장이나 쉼터의 역할을 한다. 카디널 피시가 맹그로브 뿌리에 붙은 해초를 먹는다. 맹그로브 숲 수면 아래에는 상어도 나타난다. 숲에 모여든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다. 맹그로브는 초후의 영양 형성에도 기여를 하는데 산호 암초와 해초밭이 자랄 수 있는 힘을 준다. 알다브라는 초호와 바다가 4군데의 협곡으로 이어져 있다. 말라바 섬과 그랜드 테레 섬 사이에 있는
팥의 호화로우 협곡 수중 세계를 들어가 봤다. 심한 물살에 말미잘이 크게 흔들렸고 산호의 유기물들이 흩날렸다. 협곡의 수중은 놀라울 정도로 발달한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었다. 산호초는 계속 커지고 있었고 거대한 바위처럼 형성이 되고 있었다. 산호는 경산호가 주류다. 산호는 죽은 산호를 디딤돌 삼아 다시 그 위에 자라고 있었다. 이 산호초의 두께는 무려 500m나 되는데 500m 지하에 화산암 정상이 있다. 산호는 작은 물고기들의 안식처다. 뿔산호 속에 블로치아이 솔저피쉬와 블랙핀 스코럴 피쉬들이 번식을 하며 살아간다. 버섯가죽 산호는 말미잘처럼 생긴 작은 폴립으로 둘러싸여 있다. 폴립은 개체로 살기도 하고 여러 마리가 모여 궁체를 이루기도 한다. 나비고기, 비늘돔들은 살아있는 산호를 먹는다. 강한 턱힘과 부리 같은 이빨을 가진 비늘돔은 산호 덩어리를 한 입에 물어뜯는다. 감자 색깔을 띤 포테토 농어는 1m 이상 크기의 대형 어류다. 산호초의 풍부한 영양 상태는 이런 대형 어류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명으로 흑점 거꿀복이라는 마치 강아지 얼굴을 한 희한한 보고도 볼 수가 있었다. 이 녀석은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먹을 수는 없다. 해저 30m로 더 하강을 해보았다. 놀랄만한 광경이 벌어졌다. 엄청나게 많은 마드라스돔, 갈돔류들이 해저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마치 전선을 펼치듯이 물고기들이 횡으로 늘어서 있었다. 그야말로 물반 고기반이었다. 알다브라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3km 사각형 범위 안에 사는 물고기 종류가 무려 185마리라고 한다. 다양하고 밀도 있는 물고기 분포라고 할 수 있다. 갈돔류는 모세가 길을 열듯이 띠를 지어 바닷길을 이어놓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육상의 왕이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이라면 알다브라 바다의 왕은 블랙팁 리프 상어다. 검은점 산호상어라는 이름처럼 등지느러미에 검은 점이 박혀있다. 이놈은 물 밖으로 등지느러미를 내놓고 수영하기를 좋아한다. 상어지만 사람을 물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고기에게는 무서운 포식자다. 평상시 주변의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것을 방관하다가도 이상한 파동이나 냄새가 날 경우 상어는 쏜살같이 공격해 먹이를 먹는다. 돔 한 마리가 산호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상처 입은 돔의 피 냄새는 상어의 공격을 더욱더 자극할 뿐이었다.
상어의 이빨은 강력하다. 70cm가 넘는 전갱이도 한 입에 동강내버린다. 알다브라 연구소 감시원들이 산호섬 주변을 살펴보러 나섰다. 조금 나서니 초록거북의 짝짓기 모습이 보였다. 촬영팀이 다가서자 초록거북 암컷이 빠른 속도로 옆을 지나갔다. 그 뒤를 수컷들 여러 마리가 돌진하듯이 암컷 뒤를 쫓았다. 짝짓기에는 어떤 일정한 공식은 없다. 다만 수정이 확실히 되도록 암컷은 여러 수컷과 짝짓기를 한다. 암컷을 놓쳤는지 수컷들이 다시 돌아와 짝짓기를 하는 다른 수컷의 등에 올라탄다. 그러나 이미 다른 수컷은 암컷의 등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드디어 서로의 짝을 만난 초록거북 한 쌍은 밀월의 여행을 떠난다. 초록거북의 짝짓기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수컷은 양쪽 앞발에 힘있는 갈고리 모양의 발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암컷의 발톱은 상대적으로 짧고 곧다. 수컷은 이러한 발톱을 뭔가 꼭 잡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짝짓기 하는 동안 암컷의 등딱지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수컷은 암컷의 등딱지 어깨 앞쪽 가장자리에 자신의 발톱을 건다. 알다브라 섬은 68년 자연보호구역이 된 이후로 초록거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는 수천 마리의 초록거북들이 고기를 위해 도살됐다. 1960년대 8천 마리에 이르던 거북이가 1970년대에는 1,000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그러나 68년 이후 알다브라에서 둥지를 튼 초록거북은 완벽하게 보호를 받았다. 85년도 행한 조사에 의하면 10,000마리에서 15,000마리의 초록거북들이 알다브라 해변에서 알을 낳는다고 한다. 감시원 알렉스가 세틀먼 해변을 조사한다. 얼마나 많은 초록거북들이 해변에 출현하는지 빈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흔적은 초록거북이 알 낳기 전에 사전 답사한 흔적이다. 때로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위장으로 알 낳은 표시를 내기도 한다. And this one indicate that it's the way down towards the sea. Okay, that's a fresh track was done during the night or early morning. Okay, as they come mostly come at night, the green turtle to lay their eggs with the incoming tide. 새벽 3시 초록거북은 드디어 알을 낳기 위해 세틀먼 해변에 올라왔다. 대개 초록거북은 성공적으로 알을 낳기 전에 여러 개의 둥지 구멍을 파고 하룻밤 이상 해변에 나타난다. 이 초록거북은 한 계절에 5번에서 6번 알을 낳는다. 새끼를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미는 자신의 등 높이만큼 모래를 푼다. 그러나 냄새를 맡고 이미 도둑개가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미는 자신의 뒷발을 사용해 알을 낳을 구덩이를 판다. 어미는 뒷발을 마치 삽처럼 굽혀서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모래를 파낸다. 이 알구덩이는 아주 작고 좁은데 지름이 15cm 정도 된다. 마침내 어미는 알을 낳기 시작했다. 알은 알구덩 바닥에 떨어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질기다. 어미는 대략 120개에서 140개의 알을 낳는다. 이 알들은 단지 햇볕에 의해 45일 동안 품어진 후 부화한다. 아기 거북은 깨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바로 바다로 향해 나아갈 것이다. 천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깊은 물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끼의 안녕을 기원하는 어미의 심정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매 한 가지일 것이다. Settlement Beach here at the station is the main nesting area for green turtles, and usually you can see around 10-15 per night. It all depends on the time of year. 새벽에야 알 낳기를 끝마쳤다. 어미는 뒷발로 알 위에 부드러운 모래를 덮은 후에 앞발을 이용해 상당히 많은 모래를 쌓는다. 그리고 방향을 오른쪽으로 전환해 알 낳은 장소를 위장했다. 알 낳기 후에 모래를 파낼 때보다 더욱 공들여 모래를 덮는다. 힘이 드는지 이따금 내쉬는 숨소리가 거칠다. 그러나 어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새끼들은 천적에게 잡아먹힌다. 해가 떠오르기 전 어미는 새끼들의 앞날을 기약하면서 바다로 돌아간다. 도둑개가 피카드 해변을 가로질러 간다. 그런데 옆으로 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똑바로 간다. 도둑개는 뒤로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나무를 올라타기도 한다. 코코넛을 좋아하는 도둑개는 적절하게 다리를 써서 나무를 효과적으로 탄다. 나무 줄기에 파인 홈에 뒷다리를 걸고 긴 양다리로는 코코넛 나무를 안고 교대로 다리를 바꿔가며 천천히 올라간다. 이 도둑개는 코코넛을 너무 좋아해서 코코넛개라고도 불린다. 도둑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개다. 아주 큰 수컷은 다리 끝에서 끝으로 약 1m의 길이를 갖고 있다.
이들은 썩은 코코넛을 즐겨 먹는데 집게발로 알맹이를 둥글게 파서 먹거나 아예 쭉쭉 찢어 프로에 쳐먹기도 한다. 특히 다른 개들과는 달리 혼자 식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보름달이 뜬 야심한 시각. 달콤한 물이 향기롭게 풍기는 썩은 코코넛을 두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덩치가 큰 붉은 도둑개가 집게발을 이용해 허연 코코넛 알맹이를 맛있게 꺼내 먹는다. 달콤한 코코넛 향기가 풍기자 여기저기서 개들이 달려들었다. 강력한 검은 도둑개가 도전을 감행했다. 일진일퇴에 밀고 당기는 접전 끝에 검은 개가 승리를 잡았다. 이에 화가 난 붉은 개가 코코넛을 힘껏 움켜쥐고 태클을 걸어보지만 이미 꼬투리를 잡은 검은 도둑개의 역부족이었다. 질질 끌려가다 결국은 놓쳐버리고 만다. 허탈해진 붉은 도둑개. 코코넛 개보다 도둑개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다. 다시 붉은 도둑개들이 힘을 합해 달려들지만 검은 도둑개는 힘차게 양식을 끌고 간다. 드디어 혼자만의 즐거운 식사 시간. 검은 개는 여유롭게 코코넛을 먹었다. 해변 한켠에선 도둑개의 카니발이 벌어졌다. 초록거북이 알을 약탈하고 있었다. 초록거북 새끼들은 피어보지도 못하고 알 속에서 죽어갔다. 도둑개들은 알껍질까지 부숴서 먹었다. 심지어 어느 도둑개는 혼자 먹겠다고 알을 들고 간다. 협곡에 여명이 밝아오면 관목숲의 찬가지 위에 분주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다. 붉은색 물갈퀴를 갖고 있는 부비는 둥지의 토대가 될 나뭇가지를 찾고 있다. (2월부터) 산란철이라 매일 아침 관목가지가 많은 화로 협곡까지 날아온다. 꺾은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다시 날아가는 곳은 건너편 맹그로브 숲속이다. 초호위의 맹그로브 숲은 쥐 등 천적으로부터 둥지를 보호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식처다.
수컷이 나뭇가지를 물고 나타나자 둥지를 만들고 있던 암컷이 요란스럽게 반긴다. 붉은 발 부비는 얼기설기 엮어 둥지를 짓는데 알을 낳으면 6주 동안 품는다. 붉은 발 부비는 오래 사는데 기록에 의하면 23살까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알다브라에 5,000쌍 정도의 부비가 살고 있다. 알다브라의 구남새 둥지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크다. 이 알다브라에 무려 10,000쌍의 구남새가 번식을 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바다새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구원을 한다. 빨간 목주머니를 부풀려서 암컷의 주의를 끄는데 이것이 신통치 않을 경우 날개를 펼치고 마치 나무에 걸린 듯이 쇼를 한다. 그러나 수컷들의 구애는 철진한 것이다. 이미 구남새 암컷들은 짝을 이루어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 개의 알만 낳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새끼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둥지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 마리의 구남새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구남새는 오래 산다. 기록에는 34년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다브라에서 가장 매력적인 새는 날지 못하는 새인 알다브라 흰먹dum북이다. 이들의 새끼 사랑은 대단해서 알이나 새끼에게 접근을 아치면 날개를 파닥이면서 부리로 쫀다. 마시는 코코넛을 먹으면서도 어미는 연신 새끼를 먹인다. 인도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흰먹dum북이는 이제 이 알다브라에만 수천 마리 정도 살아있다. 만약에 이 알다브라에서조차 살 수 없다면 이 새는 지구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감시원들이 어린 초록거북이의 생태 조사를 하기 위해 초호 쪽으로 나섰다. 초호로 돌아오는 어린 초록거북들을 포획해 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혹은 어디서 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한다. 감시원의 팀장격인 우지스가 파랗고 투명한 초호를 매처럼 훔치한다. 이들이 어린 초록거북을 잡는 모습은 상당히 역동적이다. 오늘의 알다브라는 거북이들에게 천국이다. 그러나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알다브라가 자연보호지역이 되기 전에 수천 마리의 거북이가 단지 1kg의 뱃살을 얻기 위해 매년 도살되어졌었다. 최근 알다브라에서 초록거북이의 번식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감시원들은 어린 초록거북이의 키, 무게, DNA 채취, 꼬리표 부착 등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거북은 도살 이전의 수치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산호섬이 거북의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건강한 거북들이 태어나는 안전한 번식처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알다브라 산호섬은 군사기지가 될 뻔한 적이 있다. 1960년대 영국은 영국령이었던 이 섬을 군사기지로 활용하자 했으나 영국 왕립협회와 과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그 후 재단이 설립되고 현재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이셀 군도재단에서 이 섬을 관리하고 있다. 알다브라 연구소는 지구에 살아있는 진화연구실이나 마찬가지다. 처음 창조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산호섬 알다브라.
사라져가는 생태의 마지막 피난처와 같은 섬 알다브라.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인간들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알다브라 산호섬을 잃는다면 그것은 먼 옛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Also we had the flightless rail. Doesn't exist anywhere else in the world. So we need to protect all those creatures to their maximum. And so that's one of the reasons we need to keep this place in its profound, unique places.